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다른 대형 유람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되었으며 19명에 대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3국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소식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코리아 패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교 무능을 드러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삭발 투자인 등 불법 무법 천지로 변한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네. 이렇게 참사가 났어요. 네. 아마 현지에서 이 악천후로 빗줄기가 아주 많이 내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현지 소식이 제대로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해난 사고 하면은 우리는 가슴을 쓸어 내리죠. 세월호도 큰 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다뉴브강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낭만적인 강이지만은 유람선에 날씨가 아주 악천후인데 떴대요. 그래서 크루즈하고 부딪혔는데 또 수온도 굉장히 낮았답니다. 그 비가 그동안 와가지고 수심도 5m가 이런다고 수온도 10도 안팎이니까 굉장히 차고 하니까 실종자들이 하여튼 좀 많이 좀 구조가 돼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희생자가 좀 더 이상 없었으면 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런 사고가 좀 너무 안타깝고 또 밤늦게 야간 관광을 하셨다고 해요. 현지에서 9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 그러니까 야간 관광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가 침몰했으니까 구조하는데도 엄청난 애로가 많았다고 봐야죠. 캄캄하니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좀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만은 자세한 거는 속보가 계속 좀 들어와야 되는데 좀 많이 좀 구조도 되고 또 다치신 분들은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구 3개국 순방에 나서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상 외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상 외교인가 아니면 해외 여행인가 라는 논란이 우리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상 외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정상 외교를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까? 저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상회담 대통령이 한 10명 있으면은 거의 5대양 6대주로 다 나눠서 좀 가면 되는데 대통령 한 분 있는데 너무 좀 불효불급한 데를 좀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탄자 들어가는 나라도 가고 뉴질랜드 저쪽에 브루나이 브루나이 세계 갖고 아프리카만 빼놓고들 많이 가는데 성과가 있어야죠. 뭐를 얻었냔 말이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라고 차별을 한다지만 그때는 자원외교도 하고 경제 외교도 한다면서 좀 많이 좀 뭘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요즘은 가서 비핵화 얘기만 혼자 하다가 생뚱맞은 분위기에서 그냥 오기 바쁘고 제발 좀 태극기나 좀 똑바로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의전도 나라 이름도 틀리게 얘기하고 태극기 거꾸로 달고 이거는 아주 나라 창피해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잘 되길 바랍니다만 스칸디나비아가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일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중국, 베트남 가서 혼밥 먹은 얘기, 예.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2분 단독 회담했고, 예. 그 밖에도 국제적 외교 결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홀대와 망신 외교밖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2년 동안에 한 35개국, 35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대통령들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 15개국, 2년. 네. 또 DJ는 한 13개국. 네. YS는 한 5개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나라. 전두환 대통령도 11나라.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이 국익을 별로 챙기는 것이 없어서 일각에서는 그 김정숙 여사가 여행을 좋아한다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자꾸 채근을 해갖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외유에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농담이겠죠. 아니, 뭐 농담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 분위기를 그동안에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요. 가서 중요하지 않은 나라 가서 뭘 얻은 게 없잖아요. 되게 여태까지 정상회담이라면은 실무진들끼리 분위기를 다 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상 간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주요한 거 국방 안보라든지 뭐 타결하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국교 문제라든지 타결하러 갔는데 지금 스칸디나비아 뭐 시간 있으면 뭐 가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피어르드 해안 구경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전에 체코 갔을 때도 거기 체코 대통령도 없는데 가갖고 총리하고 무슨 면담이다 뭐다고 했는데 거기서 김정숙 여사가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찾고 다녀갖고 또 쇼를 좀 벌인 적도 있잖아요.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가면은 뭐 좀 얻어와야 되는데 스칸디나비아 가서 뭐 별로 얻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진짜 시급한 데는 우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죠. 미국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강 외교에서는 다음 달 말에 오사카에서 G20 회담하는데 다들 중일 뭐 미중 미일 다 회담하고 또 미일 인도 이렇게 해서 남태평양 이거 벨트를 잇는 그런 회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회담 뭐가 잡히질 않았어요. 가서 일본 수상도 지금 못 만날 지경인데 아베도 한국 대통령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설레발이라고 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가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외교부가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뭐 태극기 거꾸로 달고 안에서 뭐 보안 대통령 통화한 거 누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경화 장관이 그 누출을 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총체적으로 외교를 지금 끌어나가지를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장관이 인형보다도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해서 투명 장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로명 장관이 여간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점잖고 신중하신 분 아닙니까? 이거는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장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뭐 외교 무능 또 전문성도 부족해가지고 원래 장관 될 때부터도 아주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수장관을 하고 있어요. 끄떡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그 뒷담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김정숙 여사 해외여행 가이드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외유 나가고 좀 심심할 만한 저런 나라 외유 나가서 가서 가이드 잘하고 있어서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장수장관이 됐다. 비아냥이죠. 참 비아냥이긴 한데 강경화 장관이 그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지금 뭐 부하 주미 대사관에 있는 참사 뭐 기밀 누설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사가 왜 참사예요?
옛날에 어느 대사관에 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칫하면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서 참사를 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참사가 누설했으면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아이, 근데 장관이 얼굴 표정 책임을 보면은 하나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냥 밑에만 그냥 제대로 파내가지고 당사자만 잘라버리는 거 지금 아닙니까? 뭐 꼬리 자르게 하고 있잖아요. 징계위에서 위원회 열어서 뭐 파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미 대사, 조윤재 대사 이런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왜 윗사람은 책임이 없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용감한 장군들은 앞장서서 내 뒤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겁한 장군들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그러거든요. 강경화 장관은 지금 돌격 앞으로만 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좋죠. 과외도 잘하고 또 인형 소리 들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으니까 청와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예. 관광회사 사장님 오시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과 관계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28일, 29일 우리나라 윤상현 네.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하고 네, 중진 의원 5명이 네. 다 4선급 이상. 4선, 5선 뭐 다. 그래갖고 일본에 가서 관계 개선 뭔가 의회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일본 이제 실질적으로 힘 있는 데는 중의원 아닙니까? 네. 중의원 외교위원장은 만날 필요 없다. 그래갖고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고 참의원 예. 외교국방위원장이 나왔는데 초선에 그것도 비례대표 예. 중국의 일본의 참의원은 사실 있으나 마나거든요. 힘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럴 정도로 냉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국회 가서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안 나오고 마당새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만나고 안 만나고 떠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구한 말에 우리가 일본 청나라 틈바구니에서 자기 당파 싸움, 민비 대원군 당파 싸움, 자기 세력 싸움, 멍청한 고종에다가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를 들어바쳤잖아요. 지금 그 정도 이상으로 이 외교가 위기거든요. 위기 정도가 네. 아니라 지금 외교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니까요. 그럼 뭐 트럼프가 이번에 일본 가서 그 자위대 그 함정에 가가호. 옛날에 그 진주만 공격했던 그 네. 배에 미드웨이 해전 때 침몰했던 그 배에 그 트럼프가 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지정하는 겁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잡고 태평양, 호주, 인도까지 해서 봉쇄로 나가는 거죠. 그 태평양 인도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참여하라는데 우리는 그렇죠. 또 중국에 1대1로 전략이 있으니까 그거 갈까? 여기 갈까? 지금 양다리 걸치기로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위기 때 중간에서 눈치 보는 사람은 나중에 위기가 끝나면 양쪽으로부터 보복을 받는다. 지금은 우리가 중간에 설 때가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하시오. 네. 어떻게 보면 점잖게 얘기는 했겠지만 질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질책한 닦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당신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걸 복원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뭐 윤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오사카에 있는 G20 네. 그 정상회담이란 게 국제 외교 무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외교가 실종됐다는 거죠. 우리 국익이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 우리 편이 없는 거죠. 스칸디나비아 3국이 우리나라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있습니까? 우리보다 관광객 많이 보내라는 얘기뿐이 더 오겠습니까? 그리고 요전에 그 복지 제도 배우러 간다고 그러대요. SBS 그것이 하고 싶다에 신혼부부가 실종됐는데 그 가해자로 관련된 사람으로 의심되는 그 여자가 덴마크로 도망갔더라고요. 예. 가서 뭐 그런 사람이나 하나 데리고 오면은 뭐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거기 스칸디나비아 3국은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렇죠.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예. 우리나라 같이 그렇지 않고 그런 제도나 좀 배웠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군림하는 청와대 이런 거라도 좀 하나 배우고 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관광이나 하고 오면은 안간히만 못하죠. 관광만 하고 오면 저는 괜찮은데 가서 이제 복지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퍼주기 복지로 포퓰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듣는데 거기 갔다 와서 스칸디나비아 삼국 가니까 요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더라고 하면서 또 와가지고 그냥 또 무상 복지
이거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보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노사 관계라든지 모든 거를 제자리를 잡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만큼 복지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경제를 다 망쳐놓고 복지하는 것만 배워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또 하나는 그 네.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미 예. 대사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 네.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네,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익과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해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 이제 한국당한테 얘기한 것이고 그렇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 네. 이분에 대해서는 당도 고발하고 외교부도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국당이 비상식적인 정당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외교부라든가 민주당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어쨌든 그걸 좀 위에 뛰어넘는 그렇죠. 상황으로 이렇게 전국을 끌어가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셔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쟁을 자꾸 유발하는 거 아닌가 어떤 대립구도랄까? 그렇죠. 지난번 5.18 네. 기념식 때도 그 심하게 얘기했죠. 심하게 예. 독재의 후예다.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네. 그 한국당 당 총재 앞에서 대표. 앞에서 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윤 대표나 저나 무슨 한국당 편들려는 생각은 저도 없지만 어쨌든 국정을 끌어가는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정쟁이 유발될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건 민주당을 통해서 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죠. 대통령이 야전 사령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그 참모 총장이 되든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국군 통수권자가 돼야지 야전 사령관이 돼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강효상 의원이 누출한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건 공익 제보는 아니에요. 비밀 누설이지. 공익 제보는 그 비리가 있거나 그 속이는 게 있을 때 그걸 내부 고발자가 터트리는 게 공익 제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공익 제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강효상 의원이 그 후배한테 들은 얘기를 좀 가공을 하든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좀 한 차원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배려심이 좀 없던 것 같아요. 예? 글쎄, 저도 공무원들 대충 신문 기자도 특종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상에 있는 자료에 훔쳐오는 거하고 한쪽에서는 얘기해 준 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사실 얘기하면 그 얘기한 사람 피해 주는데 신사 협정을 지켜야 하는데 안 그렇죠. 지키는 경우가 많죠. 강효상 의원이 좀 후배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했다.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조금 약간 좀 가공해서 좀 얘기했으면은 후배도 노출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잘못됐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거 2016년 8월 달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야당 때 사드 반대한다고 중국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갔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좋아하고 막 이용하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화가 나서 뭐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정치인들이 좀 국익을 좀 더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강효상 의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해가지고 거의 싸움판을 키우는 거 이거는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총선 지휘봉을 들고 사격 개시를 저는 명령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대통령이 그렇게 내년 총선에 벌써부터 올인하는 모습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여러 상황에 비춰서 또 여야 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주 경색된 전국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큰 문제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들이 그냥 2년 했는데 뭐 4년 한 것보다 더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을 닥달하고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묻고 일 생색내고 모든 건 청와대에서 다 흔들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눈치만 보고 일을 안 해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은 관료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 철학하고 이데올로기를 같이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관료들 생각하고 청와대 대통령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제보 한 가지 중에는 그런 좀 생각도 지금 예, 청와대에서 대미 관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뭐 파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근데 과거에도 최재천 의원 누설할 때 그때도 공무원 느꼈었는데 그때는 정직 3개월 정도 했거든요. 물론 잘못한 거는 처벌해야 되지만 그걸 파면까지 하는 건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참사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참사가 아니거든요. 예? 예, 참회했으면은 오히려 다시 좀 말이에요. 예. 아주 유능한 네, 외교관인데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하거나 잠깐 실수로 인생을 끝장이 난다는 것도 안 됐지만 국가적으로 좀 큰 손실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또 하나 심각한 현안이 네. 울산의 현대중공업 네, 사태 네, 아닙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외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네.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 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요. 해결해야 할 예. 현안이 예.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아다시피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하는 민노총 시위로 네. 뭐 울산이 불법 네. 뭐 무법천지로 지금 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뭐라 할까요? 사태의 본질은 지금 뭔가요?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사태의 본질은 시청자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거제도 부실의 아주 옥포에 회사. 있잖아요. 네. 부실의 대명사입니다. 예, 누적 적자가 엄청 심하고 정부 지원으로 하루하루 때우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경영을 잘해왔어요. 예, 세계 예. 1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하는 거 M&A. 그러니까요. 예, 잘한 거 그거를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한 게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어요. 그렇죠. 먼저 나서서 예. 산업은행 거래 대우조선 사장마다 감옥 가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역대 정권에서 예. 이거 부실하다가는 또 정부 지원 받으니까 해외 조선 수주하면서 막 덤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산업은행 회장이 이동걸 회장이 그럼 M&A 하면 어떠냐.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도 좋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까지 이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다 큰 되는데 사안인데요. 대통령도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주총을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지주회사를 지금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주회사 만들어도 현대중공업 본사는 내내 울산에 있고 그대로 지주회사만 서울에 있는데 지주회사 서울에 만들지 말라. 그것 갖고 지금 민노총이 멀쩡한 사무실 지금 점거하고 저렇게 폭력 행사하고 더 한심한 거는 울산 시장이 머리를 깎았어요. 그분이 네. 뭐 잘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 절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지난번 네. 때도 그 김기현 울산시장이가 네. 그 당시 시장 경찰이 무슨 비리 행위로 네. 뇌물수수 행위로 측근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아주 선거에 결정타를 네. 입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건 지난 얘기다 네. 하더라도 아니 울산시장이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중재자로 나서서 네. 서로 뭔가 타협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머리 깎고 오히려 추정이 나서요? 불법을 조장하는 게 이게 아니 현대중공업에서도 인력 구조조정 없다. 단체 협약 여태까지 맺은 거 잘 지킨다. 그거 다 약속 지키겠다고 서면으로 하고 다 약속을 지켰는데 그거를 시장이 머리 깎고 저렇게 폭력을 오히려 신나 뭐 강목 있는데 요즘 봉준호 감독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있거든요. 네. 나는 기생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네요. 이럴 때 머리 깎는 사람이 저는 국민에 대한 기생충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라 경제를 이런 거 합법적인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니까요. 합법적인 인수합병까지 못하게 시장이 국록을 먹는 시장이 머리를 깎는다? 아니 저는 기생충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봅니다. 기생충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뭐 빅3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군소 조선업 조선소가 난립해 갖고 지금 아주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해라. 빅3들끼리 좀 합치든가 해갖고 대형사로 만들어라는 게 그렇죠. 정부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뭐 껍데기면 웬만한 일에 다 쌍지팽이 들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그 양반이 그렇게 오지랖 넓은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다 팔짱 끼고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입 그냥 다물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쳐다보기만 하는 거죠. 노조를 건드렸다가는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흔들리는지 나라가 흔들리는 판국에 그러니까 민노총 지금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지지 기반 흔들린다고 쳐다보기만 저런 불법을 묵인하고 있어요. 거기가 건물에 주총 열리는 건물에 외국인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가게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거 많은데 지금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머리 깎고 저렇게 나서는 것도 지금 울산 경기가 나쁘거든요. 마찬가지죠. 울산 예, 창원 지금 예, 다 아주 엉망,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울산 창원 거제가 아주 나쁘거든요. 거기에 표심에 호소하는 거죠. 지금 울산시장이 제일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망언이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뭐 조선업도 저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1위로 좀 빨리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도 지금 찬성을 했거든요. 이 인수합병에. 반대하니까 저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저게 실패하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대선에 빚을 져갖고 청구서가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것 같아요. 민노총에서 이제 그동안 청구서를 엄청나게 들이밀더니 촛불 할 때 전국에서 버스 왔잖아요. 그 버스 하고 오는데 돈 누가 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재갈 창균인가요? 그 외식업 중앙회장까지도 청구서 들이밀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우리가 20만 명의 진성 당원을 만들어줘갖고 대통령 당선되는데 기여했는데 그때 당신들이 비례대표 준다고 했고 안 줘서 배신했다. 그러면 21대 곧 내년에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 청구서 들이밀었잖아요. 저렇게 공식적으로 있는 데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제1 여당이니까 전 자초지종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뭘 주기로 했고 그동안에 뭘 협조를 얻었는지 이거 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은 이제 시효가 지났다 하는데 저거야말로 뇌물이든가 뭐가 오고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버닝썬하고 저 별장 성접대하고 그러면 시효에 관계없이 장자연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효에 관계없이 진상을 밝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효에 관계없이 진상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평하게 이렇게 되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선거법 개정인데 그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 이 사람들 시켜주려고 주려고.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에서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나요? 저는 그 수사해서 빨리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라한 사정은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구 3국을 국빈 방문해서 최고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 망정 밥솥까지 깨지는 말아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태여 한가한 외유를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